상대를 설득해야 되는 경우가 살면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죠. 만약에 그 대상이 여러분의 상사라면 논리적으로 설득을 제시하려고 하면 그 논거를 굉장히 쉽게 반박할 확률이 높고요. 또한 당신이 감성적이거나 정서적인 설득을 하려고 하면 이 녀석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무슨 꿍꿍이지? 라고 수작 부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상사를 위한 설득의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뭐냐면요. 상사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차라리 조언을 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팀장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상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수많은 논리적 논거나 감성적 방법론을 버리고 차라리 조언을 구하거나 도와달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의 상사는요, 기존에 취했던 방어적 태도를 버리고요, 본격적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사는 첫 번째, 당신이 몰랐던 정보를 제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벌써 20년 전의 얘기네요. 신혼 초에 저는요, 회사의 지방 지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서울에 신혼집이 있다 보니까 이 신혼 초에 주말 부부 생활을 하게 된 거였어요. 한 6개월쯤 됐었죠. 그래서 계속 주말 부부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당시 저는 지점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본사에서 전략이나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게 저하고 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 요청을 서울 쪽 또는 본사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지점 근무가 3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제 1년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번번이 거절이 되었습니다.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팀장님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 팀을 꾸려서 뭔가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분한테 서울로 보내주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티를 안 내고 그냥 묵묵히 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팀장님이 팀원과 정기적으로 면담을 하는 시간들이 있죠. 저는 당시 팀장님과 형식적인 고충 상담을 하다가 마지막에 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혹시 뭐 나한테 빼먹은 이야기 있어?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팀장님, 제가요, 팀장님한테 좀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요. 저도 팀장님처럼 전체적인 시각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려면요, 회사 내에서 커리어를 어떻게 쌓으면 좋을까요? 갑작스런 제 질문에, 야, 이거 나처럼 돼서 뭐하게. 아닙니다, 팀장님. 팀장님은 제 롤모델이시거든요. 그러려면 본사 근무도 좀 하고 그래야겠죠? 그치. 본사 근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본사에서 회사의 전체적 시각도 익히고 기획 업무를 하다가 지점에서 뭐 현업 흐름도 살피고 고객도 만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 굉장히 좋은 인재로 거듭날 수 있지. 그럼 팀장님, 저는 언제쯤 본사에 지원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팀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빨리 가는 게 좋지. 빨리 젊었을 때 가서 좀 실무를 익혀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거야. 올 여름 인사이동 때 한번 본사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야. 갑자기 올 여름 인사를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팀장님, 규정상 신입사원은요, 지점 근무를 3년 이상 하는 게 필수잖아요. 인사 규정상. 그거 나도 알고 있는데 팀장이 추천하면 팀장 추천제라는 게 있거든. 그 규정에서 예외야. 팀장님 정말입니까? 그럼 일단 내가 팀장 추천제로 본사 추천을 해줄 테니까 가고 싶은 부서 한번 말해봐. 팀장님은요, 제가 전혀 몰랐던 팀장 추천제가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요, 조언을 구하고 상대방에게 도와달라고 하면은요, 상대는 반드시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혹시 그 정보가 여러분이 기존에 알았던 정보이건 또는 몰랐던 새로운 정보이건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보를 주었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조언을 요청한 당신에게 정보를 주었다는 행위 자체로 이후에 상사는요, 모든 관점을 여러분을 돕는다는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존 행위와 이후의 행위를 동일시하려는 이 일관성의 욕구는요, 인간 행동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조언을 구하면요, 상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면담이 있은 다음에 며칠이 흘렀어요. 팀장님이 조용히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조금 전에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팀장 추천제는 인사부 공식 채널이다 보니까 지원자도 많고 경쟁이 심해서 자네처럼 3년 영업점 근무라는 기본적인 조건을 못 갖춘 경우는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지원자가 지원한 본점 부서에서 같이 추천을 해주면 팀장 추천과 부서 추천 두 가지가 인정돼서 훨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야. 아무래도 자기 부서에서 쓸 사람을 본인이 뽑겠다는데 인사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겠어? 그래서 나하고 아주 친한 동기가 고객혁신부 팀장이거든. 내가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부서의 막내 사원이 올 여름에 지점 갈 것 같다고, 그 빈자리로 자네가 좋을 것 같다고 인적사항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적고 있는데 한번 맞는지 확인해 줄 수 있겠어? 라고 하시면서 본인의 PC 화면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너무 감사했죠. 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는데요. 팀장님은요, 저를 위해 팀장 추천까지 해주시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해당 부서의 부서 추천까지 도와주셨던 겁니다. 팀장님은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시간, 노력, 지식, 어떤 자원을 투자해 남을 도와주면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했고요, 상대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게 됩니다. 팀장님은요, 제게 인사부로 팀장 추천을 해주시는 순간 내게 더 투자할 마음이 생긴 거죠. 따라서 추가적인 방법을 찾아서 저한테 헌신하기 위해서 부서 추천제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셋째, 상사는요, 여러분을 아주 호감 갖고 좋아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직장 내에서 조언을 구하거나 도와달라고 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것이 상대방이 혹시 야, 너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너 혼자 못하니? 라고 역량을 낮게 볼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막상 여러분이 도움을 청하면요, 상대는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자신에게 청했다는 건 그건 뭐예요?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필요로 하니까 도움을 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인정해 줬구나, 나를 유능하게 생각하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요, 주의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나를 좋아하거나 무조건 투자를 하게 하거나 헌신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너무 쉬운 부탁이면 안 됩니다. 너무 쉬운 부탁을 하게 되면은요, 상대방이 정말 이것도 너 못해서 나한테 부탁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능력을 의심할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요. 바로 조언은, 도움은 단독 조언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인사청탁이나 이런 도움을 우리 팀장님한테 했지 않습니까? 근데 팀장님이 아니라 지점장님, 옆에 팀장님, 인사부 여기저기 다 찔렀으면 팀장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친구가 나한테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와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언을 구할 때는 반드시 단독 그 사람에게만 조언을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급적이면 그 조언은요, 상대방의 전문성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도와줄인데 그 도와주는 게 자신의 역량 부족한 일이라면 상대는 어떨까요? 아마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의 전문성을 좀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분야의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 특히 직장에서 상사를 설득하는 3가지 방법과 거기에 따른 주의점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꼭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놀라운 설득의 마법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